자, 안녕하세요. 8월 14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온 내용 보면 오늘 너무 괜찮게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를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올라갔거든요. 근데 왜 올라갔냐? 어제 물가의 핵심 지표 중에 하나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나왔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수치적으로 어떻게 나왔다? 둔화되었는데 전년 동월 대비로는 2.2% 상승해가지고요. 전월치 2.7보다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생산자 물가지수가 소비자 물가지수의 선행지표의 느낌도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뭘까요? CPI도 곧 있으면 발표가 되는데 이번 달뿐만 아니라 다음 달도 기대가 많이 되겠구나. 특히나 제조업뿐만 아니라 이 서비스업 쪽의 물가가요. 올해 처음으로 이 하락세를 보여주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서비스업까지 완전하게 둔화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리고 수입 물가 안정만 조금 더 세게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동안 목표로 잡았던 2% 물가에 가까워지는 거, 이제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는 시장에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그냥 인하에 대한 확률 9월 FOMC 기준으로는 지금 100% 잡히고 있는데 중요한 건 25bp 인하를 할 것이냐 50bp 인하를 할 것이냐 요걸로 갈리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5대 5 정도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조금 올라가나 많이 올라가나 결국 올라가는 건 똑같기 때문에 넉넉하게 여유 있게 보는 게 저는 현재 위치에서 베스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9월 FOMC 금리 인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올해 연말까지도 꾸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이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제 한 번 더 먹어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달러의 가격은 약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 국채는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중동 불안은 조금 더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석유가 갑자기 확 하고 올라가게 된다면 이거는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요. 가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봐야 되는 부분들이 조금 남아있다 보니까 연준에서는 조금 더 주요 지표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의 속도 조절 가능성도 지금 남아 있긴 하다 정도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쉬었다가 금리 인하하고 쉬었다 금리 인하하고 이런 게 내년에 한 번씩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올해 하반기에도 잘하면 요게 조금 더 세게 떠오를 수도 있을 것이고요. 하지만 금리 인하가 계속된다면 인내심을 가지는 사람이 승리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이건 다시 한번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역사상 비슷한 상황이 있었을 때 단 한 번도 올라가지 못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에는 올라가는 역사가 반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랬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78.35달러로 지금 하루 만에 2.14% 다시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은 강세,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좀 지켜보면 좋을 만한 내용은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지금 금리가 풀린다라고 하니까 소기업에 대한 낙관론이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게 한국 기업들이랑도 얼추 맞춰가게 될 거거든요. 그럼 한국도 미국에서 이렇게 살아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살아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 그래서 한국에서 그동안 실적으로 좀 고생을 했다든가 아니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걸 1순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AI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엔비디아에서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지금 다시 한번 부흥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곧 있으면 실적까지 확실하게 나오잖아요. 잘 나오게 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반도체 섹터 싹 다 다시 한번 조정 나왔던 거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좀 그렇게까지 좋은 모습이 안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안에서도 출신 성분을 가르는 이러한 분위기가 확실하게 잡히는 요게 보여지고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한국의 배터리 업체들이 시장 파일을 많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럼 만약에 여기서 확실하게 점유율을 끌어올리게 된다면 그 다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가 될까요? 지금 당장 시장이 커지진 않겠지만 향후 시장이 반등했을 때 점유율만큼 큰 수익 자연스럽게 끌고 오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은 이게
과거 2020년, 21년 이 2차 전지 관련해서 실적 안 나올 때부터 고평가를 받았던 그런 분위기가 또 한 번 만들어질 수 있어가지고 진짜로 고객사를 더욱더 많이 확보한다라는 내용이 나오게 된다면은 실적 조금 아쉽다라고 해서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높은 가격을 미리미리 선반영하는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기억을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화제는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자, 그리고 당연히 배터리 이런 얘기 들려오게 된다면 충전 기술에 대한 안정성도 사람이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도 갈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보시면 좋고, 자, 그리고 AI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 여기를 연결한 다양한 서비스가 새롭게 출시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법으로 막던 부분들도 폐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러한 것들도 여러분들 꼭 한번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당연히 AI가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에 발전 설비에 대한 니즈는 커지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초고압 변압기도 거기에 수혜를 받는 최고의 상품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돈 되니까 투자 확대한다라고 하죠. 이게 향후 몇 년 동안 이어질 수도 있다라고 기업에서 판단을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분위기는 같이 한번 올라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동 위기는 계속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이란 쪽에서 시끄러운 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미국은 중간에서 어떻게 이걸 좀 막으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이게 한번 올라온 분위기가 쉽게 가라앉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방산주 여기에 반사이익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한국이 이 유럽이나 중동에서 가격적인 부분, 기술력적인 부분에 있어서 인정을 되게 많이 받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한번 점유율을 끌어올 수 있는 그러한 기회로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제약바이오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코로나 같은 이런 얘기들이 다시 한번 들려오게 되다 보니까는 야, 이거 또 한번 올라오고 있네.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진단키트부터 시작해서 실적이 지금 적자 나고 있는 기업들 또 한번 올라올 수 있어서 이것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금리 인하가 이러한 산업 전반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부동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지금 프랑스나 뭐 이런 데도 보면 LVMH에서 금리 인하 맞춰가지고 지금 부동산 가격 상승을 노리고 있다. 이런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가지고 건설 같은 경우 요즘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어느 정도 더 많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같이 여러분들 기억을 하시면서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금융시장도 반응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사 놓치지 않는 것도 기억을 해두시면 이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올려놓고, 그리고 공부할 수 있는 내용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좀 꼽아놓은 것들 확인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영상 소개란에 있는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관련 내용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일단 현재 들려오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살펴본다면 지금 위치, 전 나쁠 거 없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내용 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 지금 합병 관련 이슈 같은 경우에는 시끄럽지만 뭐 크게 진전이 된다든가 그런 부분 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나와야지 우리가 방향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로만 참고를 하시면서 우선은 넘어가는 게 어떨까 싶고, 그리고 지금은 뭘 봐야 되느냐? 본업이 맞지 않나 싶은데, 자, 그 상황에서 본업 어떤 거 봐야 된다? 부산하면은 원전이 가장 앞서 있잖아요. 했을 때 지금 체코 우선 협상 대상자 여기 선정돼서 협상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요거 지켜보는 걸 1번으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후속으로 유럽에서 꾸준하게 이 원전 수주 관련된 일정이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거든요. 여기에 따른 부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가격에 녹여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당장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는 알더라도 그렇게까지 크게 영향이 없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하실 거예요. 맞습니다. 이건 그냥 아래 깔아두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현재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뭐다? 대형 원전 말고 소형 원전. 자, 지금 뉴스케일 파워에서 인터뷰 하나를 내놨습니다.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나오게 되었냐?
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벌써 준공 들어갔잖아요. 근데 뉴스케어 파워는 좀 늦어지는 것이 아닌가 싶었는데 이 설계 승인을 앞당길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미국 쪽에서 어느 정도 속도 나는 거 현재 위치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미국을 넘어서서 루마니아 지역 같은 곳에서도 SMR을 준공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추가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구나. 그러면 당연히 이러한 내용들 때문에라도 대형 원전 SMR 싹 다 좋은 상황이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나올 수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대형 원전은 이미 잘 되어 있는 거 그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거고 SMR은 이거 위탁 생산해 주려고 1조 원 이상 투자해서 공장 만들었잖아요. 가동이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전은 개당 단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매년 생산이 되는 몇 개만 이 원전의 납품을 딱 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투자한 거는 충분히 뽑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접근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원전이 이렇게 계속해서 깔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ESS나 아니면 수소 생태계들도 같이 커지는 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두산은 그 중에서 수소 쪽에 집중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추가 파생 시장도 같이 노려볼 수 있을 것이고요.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ESS 때문에라도 과거에 이 관련 내용 때문에 한번 또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었잖아요. 이번에도 후속 뉴스가 괜찮다면은 대형원전 아래 깔고 이를 통해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걸 이용해서 수급과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자면 일단 수급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외국인 투자잖아요. 근데 지금 사고팔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위치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외국인 마이너스가 조금 더 나오면 약간의 조정이 더 나올 수 있다는 건 감안을 해야 된다. 하지만 이 마이너스가 그렇게 크지 않는다면 횡보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지지라인 베스트는 121선 위. 그렇지만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기 481선 위에서 버티게 되면 굳이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런데 제가 영상에서 이제 꾸준하게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여기에서 횡보를 하느냐, 여기에서 횡보를 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위쪽이 빠르고요. 아래쪽은 위에보단 많이 느릴 겁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서 횡보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장기 보유를 조금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진지하게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떠할까 싶어요. 만약에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은 굳이 진지하지 않더라도 한 번 정도 변동성 빠르게 튕겨 올라갈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는 거니까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제 이 상황에서 어디를 돌파했을 때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이냐 라는 걸 봐야 되는데 여기 머리 위에 있는 21선 있죠. 여기 돌파하고 위에서 버티게 된다면 안정감이라는 녀석이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 61선을 돌파하면 그럼 그 다음 목표는 볼린저 밴드 상단인데 만약에 여기서 맞고 떨어지잖아요. 그럼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조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이탈하면 볼린저 하단까지 가는 거죠. 하지만 오히려 여기마저 돌파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투자에서 꾸준하게 보여줬잖아요.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볼린저 상단을 중심으로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그럼 이탈하기 전까지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되면요. 여기에 이제 물려있는 개미들이 있거든요. 여기도 소화가 끝날 겁니다. 그럼 이 물량을 아래에 받치고 올라간다면 조금 더 세게 갈 수도 있겠죠. 했을 땐 이제 23,500원부터 또 여기와 비슷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요거 조심하면 좋긴 한데 이미 한번 소화했기 때문에 다음번 상승의 시도의 여력은 조금 더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이제 이거를 확실하게 예시로 볼 수 있는 구간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거 좀 보여드리면 자, 여기서도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하니까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갔다가 돌파 실패하니까 무너졌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조정의 패턴 그리고 반대로 여기 어떻게든 버티면서 자, 21선 돌파하고 61선 돌파한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 한 번이라도 돌파했더니 우상향 추세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노려야 되는 건 요 패턴이다. 꼭 기억을 하시면서 성공을 했을 때와 실패했을 때 번갈아 보시며 현재 상황 맞춰서 여러분들도 따라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이용하신다면 비교적 스트레스 없이 에너빌리티 보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마무리 정리하면서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첫 번째 지금 합병 관련 이슈는
일단 결국 나와야 된다. 근데 굴러가는 상황만 봤을 때에는 우리 입장에선 지금 뭐 나쁠 건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본업 대형 원전 물론이거니와 SMR 한번 보시면 되고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며 지지라인 가장 베스트는 현재 위치에선 121선 위에서 횡보하는 것이다 했을 때 21선 돌파하고 그러면 안정감 찾고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61선 돌파하면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노려보는데 여기서 맞고 떨어지면 조심. 만약 여기를 돌파하면 쭉 추세가 한번 더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걸 감안을 하시면서 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요거 여러분들 보시며 오늘도 두산 잘 마무리 지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잘 보셨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꼭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날 더운데 더위 조심하세요.